자, 다음 주는 아무래도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표, 요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벤트는 뒤로 하고 저희는 개별 종목, 개별 섹터로 어떤 섹터, 어떤 종목을 눈여겨봐야 되는지 구해줘 다음 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계좌를 구해줄 구조대 세 분 모시겠습니다. 왼쪽부터 박철수 매니저님 나오셨고요. 가운데 송유 매니저님, 오른쪽에는 황성수 매니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황성수 매니저님. 어제 어린이날이었는데 예,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어제 아침 일찍 그 차가 막힐 것 같아가지고 예. 그 가족들이랑 동물원에 갔다 왔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예, 오. 아침 일찍 갔는데도 주차장에 들어가는 줄이 길더라고요. 예. 어린이대공원 쪽으로 가셨을까요? 아니면 아래쪽으로 내려가셨을까요? 과천 서울랜드 쪽으로. 과천 서울랜드 쪽으로. 예. 어떠셨습니까? 이제 뭐 동물보다 사람이 많았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예, 뭐 사람이 빠글빠글했고요. 예. 네, 저희는 이제 점심 먹고 커피 한잔 하고 이제 나갈 때 또 고생할 것 같아서 한 2-3시쯤에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예. 가정의 달로서 어린이날, 알찬 또 어린이날, 아빠의 의무를 또 다 하셨고, 예. 다 큰 어른이지만 또 어린이 같은 우리 송유 매니저님은 뭐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인지 몰랐는데, 네, 일단 뭐 저는 이제 어린날인지 진짜 몰랐었고, 전날에 이제 친구들 만나다 보니까 저는 한 저녁 때쯤 눈을 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기쁜 마음으로 그냥 동네 PC방 가가지고 알찬 시간 보냈습니다. 알찬 시간. 네. 5월 4일에 이제 새벽에 자서 5월 5일 끝날 때쯤 이제 눈을 떴다. 자, 알겠습니다. 박철수 매니저님은 어떻게, 저는 개인적으로 어린이날을 어떻게 보냈냐. 5월 4일, 5월 5일 미국 증시를 보면서 거의 멀미 나가지고 토할 뻔했습니다. 어떠셨어요? 저는 사실 어제 그 증권 아카데미를 했거든요, 저녁에. 원래 일정이 있었어요. 예. 근데 또 시스템이 오류가 나가지고 예. 다음 주에 미루긴 했는데 아이고. 그것 때문에 계속 집에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틀 전에는 사실 미국이 급등했다가 예. 또 어제는 또 급락이 나오고 막 롤러코스터 같은 장이어가지고 오늘 좀 어떻게 대응할지 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롤러코스터를 또 탄 네. 또 하루였습니다. 자, 저희 넷 다 뭐 고생한 것 같은데 결국 뭐 이번 주에 고생한 거는 뒤로 하고 다음 주 저희가 뭐 증시가 헷가닥 한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음 주는 어떤 종목, 어떤 섹터가 갈지 다음 주를 구해 볼 텐데요. 일단은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섹터와 종목들 리뷰하는 시간 꼭 가져봐야겠죠. 세 분의 수익률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리뷰를 해보면서 가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세 분 의류 OEM 말씀하신 황성수 매니저가 5.6% 가장 좋은 수익률을 기록했고 건축자재 3%, 화장품은 2.3% 정도로 수익률이 집계가 됐네요. 일단 황성수 매니저님은 사실은 쉽지 않은 장이었어요, 이번 예. 주. 근데 의류 OEM 5% 넘게 올랐다는 거 어떻게 좀 만족할 만한 성과입니까? 자, 근데 뭐 주 초반에는 한 5%대까지 올랐는데 네, 주 중반 이후에 일단 뭐 시장 영향을 받다 보니까 예. 좀 지지부진한 모습 보였고요. 저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은데요. 하지만 뭐 한세시력 같은 종목들은 워낙 지금 전방 업황이 좀 호주세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달러 강세를 보이는 상당히 좀 주변 여건이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뭐 실적도 뭐 역대급 실적이 좀 기대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 종목은 뭐 지금 주 후반에 약간 좀 눌림목이 만들어졌는데 한 60일선에서 좀 지지력이 나타나고 어느 정도 반등이 나타나는 구간에서는 충분히 또 이제 비중을 늘릴 만한 그런 기회가 된다고 보여지고요. 자, 그래서 뭐 이 종목, 제가 볼 때는 뭐 기존 목표가인 한 27,800원까지는 충분히 뭐 단기적으로 한 번 더 도달 시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좋은 종목을 전해드렸지만 수요일과 금요일 FOMC를 두고 양옆으로 이제 변동성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종가 기준으로는 살짝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한세실업 최고가 기준으로는 플러스 5.6% 수익률 달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송률 매니저 한솔 홈데코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도 역시나 최고가 기준으로는 3%지만 종가 기준으로는 약보합. 어떻습니까? 예, 일단은 뭐 종가 기준으로 말씀을 먼저 드리면요. 지금 이제 매수가 밴드에 해당되는 구간이고 지금 일단은 무엇보다도 마감 자체를요. 나쁘지 않은 마감 보여줬기 때문에 한솔홈데코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시장 상황이 굉장히 안 좋고 지금 이제 거래 대금 자체가 굉장히 최악 수준에 가깝기 때문에 약간 여러분들이 약간 투자 전략을 잡으실 때 중소형주 위주로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한솔홈데코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1,400억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가볍다. 이 부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무엇보다도 실적도 뒷받침되는 기업이지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시장 점유율 2위, 3위를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지금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주력 상품으로 이제 MDF라고 중밀도 섬유판을 갖고 있는데 이게 지금 판가가 안정세가 접어들면서요 실적 개선에 힘을 더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가벼운 종목이고 이제 막 거래량이 붙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한번 튈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일단 이번 주는 좀 아쉬웠습니다. 지금 이제 뭐 수익률로 보면은 굉장히 약간 좀 소프트한데 시장 수급적인 측면도 있었지만요. 지금 이제 중요한 거는 약간 우리가 단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중소형주 위주의 트레이딩이 유효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솔 홈데코 송유 매니저님 최고가 기준으로는 수익률 3% 변동성이 있었지만 어쨌든 약보합으로 선방했다. 자, 그리고 박철수 매니저님이 의외로 화장품을 가져오셔서 많은 분들의 기대가 있었는데 역시나 화장품 조금 밀리는 모습이 또 나오면서 종가 기준으로는 역시 약보합, 최고가 기준으로도 2% 플러스 그렇게 큰 변동은 없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사실 이번 주가 이제 연휴가로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사거래일이 있었는데 계속적으로 3일 동안은 사실 월요일부터 잘 움직였거든요. 뭐 강하게 시세가 나오진 않았지만 조금씩 고점을 높여나가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오늘 좀 2% 정도 빠지면서 아쉽게도 좀 약보합권에서 종가 기준으로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단은 지금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기대감은 뭐 다들 아마 기대감이 좀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 중에도 이제 화장품 관련된 기업들 당연히 지금 가장 많은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 중에 하나인데 지금 실제 화장품 사업부를 가지고 있는 대표 기업들이요. 사실 실적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줄어들었었죠. 하지만 이 VTGMP는 실적이 오히려 늘어나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다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굉장히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평가 매력적인 부분에서는 화장품 내에서는 좀 독보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3일 동안 오르다가 오늘 조금 밀렸었는데 시장 영향도 물론 있었죠. 하지만 전저점에서 그리고 61선에서 잘 지지를 좀 해주는 모습들도 나왔고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외국인들과 기관들 매도 물량이 좀 많이 나왔었는데 오히려 VTGMP는 외국인과 기관들 양 매수세까지 좀 들어오면서 수급적인 부분들도 좀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수준에서 충분히 매수가 지난번에 잡아드린 부분이랑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지금도 역시나 접근 가능한 부분이라고 보여드리겠고요. 지난 또 목표가도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좋은 흐름 아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화장품, 건축자재 그리고 의류 OEM 다 최고가 기준으로는 2%에서 5% 넘게 수익률을 보였고 사실 저는 변동성이 굉장히 큰 장세에서 이 정도면 선방했다라는 평가를 자체적으로 좀 내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에는 어떤 섹터가 갈지 저희가 공개를 해봐야 될 텐데 그 전에 저희가 뭐 구해주는 게 계좌만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저희가 좀 구해줄 수 있도록 구해드리진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어버이날 맞이 시청자 참여 치킨 이벤트를 오늘 진행을 할까 합니다. 유튜브 채팅창 들어오셔서 오늘 잠시 후에 종목 상담을 해드릴 겁니다. 이 세 분이 정말 좋은 아이디어로 종목 상담을 해드릴 테지만 하지만 지금 이제 유튜브에 오늘은 선착순 말고 사연을 같이 올려주시면 그거에 따라서 선정해서 치킨을 3분을 드리면서 이 종목 상담을 진행을 해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목명, 비중, 매수가, 그리고 사연 이렇게 해서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고 그중에 3분을 선정해서 어버이날, 가정의 달맞이 치킨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이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저희대로 또 달려보겠습니다. 구해줘 다음 주 세 분이 다음 주에 갈 것 같은 섹터 어떤 섹터를 보셨는지 지금 공개합니다. 보여주시죠. 자, 황성수 매니저는 건설 기계 그리고 송유 매니저는 자동차 정말 좋아합니다. K카로 한번 뒤었죠. 그리고 중고차를 또 가지고 나오셨고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사장님이 보는 엔터테인먼트 섹터는 어떨지도 좀 궁금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송유 매니저 먼저 해볼까요? 네. 중고차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K카의 서력 한번 만회하도록 PT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들어보시죠. 네. 자, 송유 매니저님의 중고차 어떤 포인트로 다음 주에 갈 것 같은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왜 중고차인지 좀 짧고 굵게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장 보면요. 국내 소비자 주요 지출 항목에 2위에 랭크되어 있는 게 중고차입니다. 굉장히 꾸준한 수요가 뒷받침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일단은 뭐 중고차 시장 규모 같은 경우는요. 앞전에 제가 방송에서 언급드렸다시피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28조 원 가량 됩니다. 근데 28조면 어느 정도 규모를 갖고 있냐? 가전제품 그리고 화장품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굉장히 큰 시장이다.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고 이 중고차 시장 같은 경우는요. 매년 1%씩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는 굉장히 시장성이 무궁무진한 그런 섹터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중고차 매매업체 및 종사자 수인데 사실상 여러분들 수요가 뒷받침되지 않으면요. 이런 게 이제 이런 데이터 자체가 꾸준하게 증가할 수가 없는데 일단 하나하나 우리가 좀 놓고 보면 자, 여기서 이제 종사자 수 같은 경우는요. 2020년을 기준으로 약간 변동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팬데믹 선언도 있었고 이제 코로나 영향이 굉장히 컸었는데 반면 매매업체를 수를 보면요. 2014년부터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성과 뒷받침하는 수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속적으로 어느 정도 뒷받침되고 있는 부분 우리가 체크할 수가 있고 자, 그 다음 장면이 좀 중요한데요. 자, 지금 보시면은 차량 등록 현황 지금 이제 2022년이기 때문에 통계가 안 나왔고 작년 기준인데 자, 여기서 보시면은 신차는 작년에 173만 대 등록을 했습니다. 반면에 중고차 같은 경우에는 394만 대 등록을 했는데 2배가 넘습니다. 2배가 넘는데 아무래도 이제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이슈가 가장 컸었고 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자, 그러면은 이 정도 됐으면은 어느 정도 시장이 과열된 거 아니냐 이런 의문 가질 수 있는데 뭐 미국이나 유럽 이제 이쪽에 선진국들 보면은 보통 이제 신차 등록 대수 대비해 가지고 거의 한 3배 정도 중고차가 지금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성은 무궁무진하다. 여러분들 체크하실 수가 있겠고 그 다음 장면 한번 보시면요. 업종 주요 뉴스인데 자,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꾸준하게 수년 동안 듣고 있는 멘트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입니다. 근데 이게 기사들이요 지금 이제 뭐 어제 오늘 겁니다. 굉장히 최근 기사인데 자, 여기 보면은 신차 대기 기간은 오히려 더 늘었습니다. 더 늘었고 그리고 이제 밑에 두 개를 보면요 이 관련 업종에 해당되는 기업들 실적 관련 내용이 있는데 뭐 K카 1분기 매출 뭐 5,500억 11분기 연속 증가 뭐 SK 렌터카도 마찬가지로 영업이익 매출이 모두 늘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지금 뭐 어찌됐든 간에 차량용 반도체의 이제 반사이익 수혜로 계속해서 꾸준하게 수혜를 받고 있다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 장면 한번 보시면요. 자, 일단은 우리가 단기적으로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지금 딱 하나가 있는데 지금 대기업 중고차 진출 연기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나라에서 점유율을 70% 이상 갖고 있는 현대차와 기아차가 이제 중고차 사업에 뛰어든다고 발표한 지 벌써 횟수로 한 2, 3년 지났는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이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중소기업 벤처기업부에서 1년을 연기시켰습니다. 1년을 연기시켰고 자, 이렇게 되면은 어떤 영향이 있냐. 기존의 중고차 시장에서 시장 지위를 갖고 있는 업체들 경우는 약간 어느 정도 수익성을 지속시킬 수 있는 단기 모멘텀이 되기 때문에 약간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요. 이런 내용 자체가 단기적인 모멘텀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체크할 필요가 있고 중고차 같은 경우는요. 한 가지 팁을 드리면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종목 자체가 5개 미만인데 이 5개 종목 중에서도 최근에 좀 어느 정도 올랐다가 다시 조정받고 지금 어느 정도 저평가 밸류인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이제 시장 거래 대금 자체도 없고 거래량도 굉장히 힘든 시점이기 때문에 중고차 섹터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장면 한번 보시면요.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가져온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저는 요즘 시장 같은 때 있어서 약간 대장주에 주목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오늘 제가 가져온 것도 이 섹터에서는 대장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약간 단기적으로 약간 대장주 위주로 이렇게 보시면 좋겠다 이런 얘기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우선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중고차 섹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일단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중고차 섹터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저평가 구간이고 실적 대비 약간 주가가 이렇게 뒷받침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꼭 한번 여러분들 투자 참고하셔가지고 수익까지 이어지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채팅창에 지금 아까 그 별점 올려주신 게 있어가지고 그거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채팅창에 기본충실님께서 N카보다는 K카가 더 소비자의 중고차 신뢰를 받는 것 같아서 멘트 하나도 안 듣고 그냥 4개 반 드립니다. 열심히 설명을 했는데 이거 오늘 왜 이렇게 삑사리가 나는 거예요? 아니, 말씀드렸잖아요. 예. 엊그저께 이제 술 친구들 먹었어. 만나고 좀 이렇게 술 먹어서. 러닝을 했기 때문에 예, 러닝을 했기 때문에 다 열심히 달렸다는 거죠. 예. 자, 그럼 두 분 어떻게 질문을 좀 드려볼까요? 제가 할까요? 네라고 했으면 질문을 하셔야죠. 네,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또
저희 항상 어떻게 보면 고정 질문인데 혹시 다음 주에 좀 올라갈 만한 뭐 이슈들이나 일정들이 좀 있나요? 그러니까요. 중고차 관련해서요? 네. 되게 진짜 이게 거의 핵공격인데 이거는 사실상 중고차 여러분들 실적과 지금 이제 가장 이제 모멘텀이 작용할 만한 이슈로 따지면은 차량용 반도체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이슈 자체로만 놓고 보면은.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시장의 거래 대금하고 수급 자체 메말랐기 때문에 예. 약간 이런 저평가 섹터에 수급이 유입될 수 있다. 이 정도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평가는 근데 그거 말고도 많지 않아요? 아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요 업종체 다 가져와야 돼요. 자 일단 패스하도록 하고 예. 황선수 네, 의원님 황선수 질문. 의원님. 네. 그 차량용 반도체 수급도 좀 괜찮아질 거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 그 완성차, 신차 쪽에 생산량도 계속 늘고 있고요. 네. 최근에 뭐 미국의 그 중고차 가격도 이제 피크에서 좀 꺾이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중고차가 그래도 뭐 미국처럼 좀 꺾이지 않을까 하는 좀 우려감도 생길 수 있는데요. 뭐 어떻게 보십니까? 약간 되게 지금 최근에 진짜로 미국 시장에서 중고차 관련 기업들이 주가 좀 하락을 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아직까지 신차 대비 중고차 점유율이 낮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 좀 이제 과열 구간이라기 하기보다는 약간 지금이 오히려 팽창 구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 제가 요즘 좀 봤는데 이제 미국의 중고차 업체들과 우리나라 중고차 업체들과 주가가 거의 비슷하게 비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좀 약간 개별적으로 실적에 따라서 가는 경향이 세기 때문에 저는 약간 미국 영향은 좀 제한적일 거라고 보고 있고요. 약간 지금 단기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는 딱 하나죠. 아무래도 지금 이제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으로 인해서 좀 이렇게 좀 많이 개별적으로 갈리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고차 진짜 요즘 보니까 피가 안 붙는 게 없더라고요. 어제 뉴스 보니까 아이오닉 봤는데 18개월 기다리라는 네. 뭐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제 코멘트였습니다. 저도 예, 전기차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도와드린 거예요. 감사합니다. 예. 네. 자, 그러면 중고차 섹터 뭐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저희 별점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점 보여주시죠. 야, 초반부터 너무 짜시다. 3개 반. 그 3개 반을 주신 이유, 좀 합당한 근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표정 보시면서 좀 죄책감 갖고 좋습니다. 말씀하세요. 주요 일정에 대한 부분들이 예. 일단 없어서 하나를 뺐는데 나머지는 제가 아까 그 언급이 돼 있던 뭐 K카라든지 SK 렌터카 이런 거 보니까 최근에 수급이 좋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꺾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수급이 오래 좀 들어왔던 종목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시세 차익 물량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조금의 불안감에 반을 덧뺐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또 미국 소비자 물가지표 나올 때까지는 좀 네. 약간 관망 장세가 좀 이어질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황성수 매니저님. 예, 앞에서 뭐 질문 드린 내용하고 뭐 상통한데요. 일단 뭐 중고차 가격이 계속 강세를 보일지에 대한 좀 의구심이 있어서 네, 좀 뺐습니다. 의구심. 저는 개인적으로 4개를 드린 이유는 그 어린이날하고 이번 주에 저는 밖에 나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네. 차가 너무 많아가지고 밖에 나가려면 결국은 이제 봄 시즌이고 여름 시즌이고 어딜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전까지는 집에 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오프닝이 되면서 차가 결국은 필요할 것이다. 그럼 중고차 수요가 훨씬 더 늘어날 것이다. 이슈가 없지만 분명히 매기가 쏠릴 수는 있겠다. 네네. 그렇게 해서 4개를 드렸습니다. 괜찮죠? 되게 어렵게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결국에는 이제 보복 심리 때문에 이제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이런 그렇죠, 내용인데 그렇죠.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 별점은 이렇게 됐고요. 송유 매니저의 중고차주 탑픽 뭐 대충 알 것 같은데 힌트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 힌트가 안 나왔는데 아실 것 같다는 내용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자 여러분들 대장주입니다. 지금 이제 시장 상황 자체가 녹록지 않기 때문에 대장주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온라인 중고차 거래 1위 회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뒤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온라인 중고차 거래 1위 회사, 절대 알 수 없는 회사,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우리 엔터테인먼트 사장님의 엔터테인먼트 섹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유 매니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엔터테인먼트 어떤 이슈로 다음 주에 갈 것 같은지 한번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박철순 매니저입니다. 제가 구해줘 다음 주 하면서 처음으로 아마 엔터테인먼트 섹터를 가지고 나온 것 같은데 최근에 사실 우리가 뭐 방송이라든지 뭐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나라 가수들의 어떤 영상이라든지 앨범들을 많이 접하셨을 것 같아요. 뭐 BTS도 초반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싸이도 나왔었죠.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그만큼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많은 이슈가 되고 그리고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재료들이 많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볼만한 기업들이 많은 그런 섹터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지금부터 엔터테인먼트를 봐야 되는 그런 중요한 포인트들 하나씩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첫 번째 화면 보시면요. 자, 엔터테인먼트 시장, 뭐
대주제는 어떻게 보면 시장 확장에 대한 기대감인 부분인데 어떤 내용들 때문이냐면 자, 5월 달에 일단 주요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는 상태고요. 자, 보시면 일단 하이브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SM과 그다음에 YG 같은 경우는 이번 달 둘째 주에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죠. 어떻게 보면 다음 주입니다. 자, 그리고 JYP도 5월 16일 날. 그러면 세 번째 주죠 있죠. 계속적으로 우리나라 대형 사사들의 어떤 실적 발표가 계속적으로 나와줄 걸로 보고 있는 상태고요. 여기서 또 하나 기대되는 어떤 실적 성장 모멘텀들이 좀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의 실적이 좀 확인이 되면 수급적으로도 더 유입 가능성이 좀 높다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자, 앨범 출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이브에서 좀 많은 많은 아티스트들이 나오고 있는데 르세라핌 같은 경우는 2일 나왔죠. 그 다음에 뭐 TXT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아이콘 YG, 그 다음에 세븐틴도 이제 하이브에서 나왔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번 달에 대형 기대감이 있는 뭐 신인들이라든지 어느 정도 아티스트로서 역량이 좀 있는 오래된 선배들도 많이 나온다는 점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해외 공연 계속적으로 있습니다. 자, BTS가 먼저 많이 했었죠. 올해 초반에. 그리고 트와이스가 1분기 때 굉장히 성공적으로 북미 지역에서 흥행을 하면서 오프라인 공연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번 5월 달에 한 번 더 공연이 또 잡혀 있다는 점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NCT도 역시나 일본에서 공연이 있고요. 자, 세븐틴도 일본에서 공연을 하면서 드디어 이제 리오프닝이 적극적으로 되고 실제 공연까지 할 수 있는 상황이 올해 들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장 문제가 됐었던 이 오프라인 공연들이 시작이 됐다라는 점, 이것이 분명 실적에는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한번 보시면요. 자, 그러면 또 단기적으로 5월뿐만이 아니라요. 다음 주만이 아니라 또 2020년도 올해가 기대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역시나 리오프닝 기대감인데 자, 작년까지만 해도 사실 뭐 공연이 많지가 않았죠. 그런데 올해 초부터 시작해서 공연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오프라인 공연 부활 효과를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실적 성장세 상위 섹터가 전망이 됩니다. 리오프닝을 통해서 많은 기업들이, 많은 섹터들이 지금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죠. 특히나 뭐 리오프닝 수혜주로 관련되어 있는, 묶여 있는 기업들이요. 역시나 근데 엔터테인먼트도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높은 리오프닝 관련주 중에 하나라는 점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로, 자, 2020년도부터 2021년도, 사실 2019년도 이때만 해도요. BTS라든지 공연 기대감이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엔터테인먼트가 정말 크게 한번 도약을 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많았었는데 아쉽게도 코로나가 터졌죠. 그래서 2020년도와 2021년도 작년까지 모든 공연들이 거의 다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연 수익이 가장 컸던 엔터테인먼트 사업 이 회사들이 가장 큰 충격을 받았던 거죠. 그래서 코로나 가장 어떻게 보면 피해주였는데 자, 이때 20년도와 21년도에 있었던 기대감들이요. 이제 올해부터 2022년도와 2023년도 어떻게 보면 내년까지 이제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공연이 시작이 됐으니까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북미 시장 확장 기대감인데, 자, 지금 북미 시장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자, 전 세계 음악 시장 규모에서 40% 정도를 담당하고 있는 게 북미 시장인데, 사실 우리나라는 예전에 보면요, 북미 시장에서 그렇게 인기가 높지도 않았었고, 인지도도 좀 낮았었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수익적인 측면에서 기획사에서도 일본 시장을 좀 많이 갔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뭐 싸이라든지 많은 우리나라 대표 아티스트들이 우리나라의 케이팝을 좀 알리면서 미국 시장에서도 팬덤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고요. 그러면서 공연들이 실제로 굉장히 대규모로 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2019년도였는데 그게 좀 아쉬웠지만 이제는 북미 시장에서 공연을 실제로 시작을 했다는 거죠. 물론 BTS가 엄청나게 흥행을 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트와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런 BTS라든지 트와이스라든지 이렇게 지금 성공적으로 북미 시장에 진출을 해서 공연 수익을 올리고 있는 이런 대표 아티스트들의 어떤 낙수 효과까지도 기대가 되면서 대부분의 이런 대형 이제 기획사들은 앞으로 수혜를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올해부터 내년까지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한번 보시면요. 자, 지금 엔터 4사별 이제 북미 시장 성장 기대 아티스트를 보면요. 지금 올해 지금 나오기로 한 앨범들이라든지 또는 신인이라든지 여러 아티스트들이 있습니다. 하이브는 뭐 BTS 당연히 있고요. 그다음에 TXT랑 세븐틴, 그다음에 JYP의 스트레이키즈와 트와이스, 그리고 이찌가 있고요. 그다음에 YG는 당연히 블랙핑크, 그리고 SM은 에스파와 NCT가 이렇게 있습니다. 대표 아티스트들 상당한 팬덤을 보유하고 있고 실제 수익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 아티스트이기 때문에 이들이 활동을 하게 되면 당연히 실적은 올라간다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한번 보실게요. 자, 그리고 실제로 지금 오프라인 공연 일정들이요. 이미 나와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연을 하면 수익이 나거든요. 왜? 지금 대다수의 지금 공연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 아티스트들, 실제 이미 공연을 했던 아티스트들의 어떤 과거 추이를 보면요. 올해 들어서 대부분 흥행에 성공을 했고 매진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아티스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계속 나와 있습니다. 지금 트와이스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5월 달에 지금 앵콜 공연이 들어왔어요. 7회 공연을 했었는데
대박이 났거든요. 그래서 앵콜 공연이 있어서 2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달에. 자, 그리고 스트레이키즈도 한국에서 또 공연이 지금 잡혀 있는데 끝났습니다. 이번 주에 끝났었고요. 그 다음에 일본에서 NCT 6월 달에 또 행사가 잡혀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SM의 이제 보아라든지 동방신기 사실상 일본에서 가장 큰 인기를 끌었던 아티스트인데 지금 보시면 5월 달에 역시나 공연이 계속적으로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 초반에 있었던 공연들을 봤을 때 이런 앵콜 공연까지 요청이 들어오는 걸 봐서는 이게 지금 거의 가장 최저 공연 횟수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더 많은 추가 공연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또 있습니다. 뭐 하이브도 지금 일본에서 세븐틴 공연이 앞두고 있고요. 뭐 YG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자료들은 제가 방송 이후에 다시 한번 보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요. 자, 실제로 매출액을 봐도요, 지금 상당히 좋습니다. 사실 공연이 안 되니까 이제 대부분의 엔터테인먼트가 충격을 받았었는데 온라인에서 상당한 수익을 올리면서 실제 하이브도 그렇고요, YG도 그렇고요, JYP 엔터도 그렇고요, SM도 그렇고 국내 빅4 기업들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매출액도 성장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데 올해 기대감이 지금 가장 높습니다. 이미 온라인 쪽에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수익을 찾고 있는 상황이고 이미 그거를 실적으로 보여줬었는데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오프라인 매출이 더해진다라고 한다면 역대 최고의 매출까지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적 추이 굉장히 좋다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자, 다음 보시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리오프닝 기대감이 좀 많았었어요. 작년 말부터 해서. 그래서 좀 빠르게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급등이 한번 나와서 다들 한번 최고가를 한번 찍었었죠. 4개 기업들이. 그리고 나서 최근 들어서 뭐 금리 인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하이브가 4월 달에 한 20% 정도 빠졌고요. 그다음에 YG가 한 20% 가까이, JYP가 한 5% 제일 잘 버텼습니다. 그리고 SM이 또 역시나 20% 가까이 빠지는 모습들을 보여서 오히려 지금 실적 기대감은 있는데 주가가 4월 달에 좀 빠졌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저점에서 지지선만 나오는 종목들이 있고 반등이 확인되는 종목이라면 기술적인 부분만 어느 정도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인 종목들이 많은 섹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화면 보시면서 체크 포인트를 보면요. 자, 북미 시장,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 특히나 북미 시장에서 공연을 앞두고 있는 기획사들을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단기 실적, 성장 기대감 보유 기업인데 뭐 앨범 판매량이라든지 또는 이런 공연 수익 같은 것들이 실제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아티스트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을 좀 주목하시고요. 자, 그리고 외국인들과 기관, 최근에 잘 안 붙으면 종목이 잘 안 갑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외국인들과 기관들 수급 들어오고 있는 종목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은 지금 최근에 조정이 좀 있었기 때문에 아직 하락 추세가 남아있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저점을 만들었던 종목들, 전저점이라든지 뭐 이평선이 받쳐주고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 위주로 들어가시는 게 좀 더 안정적인 베팅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질문을 좀 할까요? 네. 아까 제가 질문 드리고 싶었던 부분을 잘 짚어주셨는데 지금 4사 있잖아요, 빅4. 네. 그 주가 최근에 많이 떨어졌어요. 사실 그리고 특정 기업들은 이제 거래량도 완전 말라버린 그런 상황인데 실적이 나와서 그 부분이 모멘텀이 돼서 그 추세를 반전시킬 만한 강력한 모멘텀이라고 보시는지 그 실적 찍히는 게 네. 어떻게 보세요? 지금 실적이 왜 그러냐면은 사실 BTS라든지 트와이스가 올해 이제 초반에 이제 예정이 돼 있었어요. 오프라인 예. 공연들이. 근데 어느 정도까지 될지는 좀 약간 약간 불안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예. BTS의 흥행에 대해서는 대부분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었는데 트와이스가 과연 어떨까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했는데 굉장히 잘 됐습니다. BTS 이후에 뭐 2만 명씩 한 공연당 부를 수 있는 그런 히트성 어떤 아티스트가 트와이스가 확인이 됐고요. 예. 그 이외에도 지금 팬덤들이나 이런 숫자를 봤을 때 오프라인 공연 잡혀 있는 가수들은 대부분 거의 다 매진이 될 걸로 보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오프라인 공연이 확실하게 실적 모멘텀이 될 걸로 보고 있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지금 수급이 빠져나가고 있는 종목들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수급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급이 아직 끝나지 않은 종목들 중에서 저평가 종목들, 지지하고 있는 종목들을 갖고 나왔습니다. JYP는 왜 안 빠진 거예요? 그거 마이너스 JYP요? 5%. 트와이스가 잘 됐죠. 다른 애들도 잘 된 애들 많은데. 그렇지 근데 않아요? 트와이스가 이번에 진짜 좀 성공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BTS 이후에 처음으로 2만 명 이상까지 끌어당길 수 있는 거였고 북미 그래요? 시장에서 그게 됐는데 북미 시장에서 7회 공연을 딱 흥행을 했는데 앵콜 공연이 들어온 거예요 지금. 또 들어갑니다 이번에 5월달에. 그래서 상당히 지금 JYP 아티스트들이 일단 선방해주는 모습들이 나왔었기 때문에 네. 좀 덜 빠진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단기적으로 오프라인 공연 매출이 가장 많이 붙을 수 있는 회사 중에 하나니까요. 트와이스 근데 제가 잘 몰라가지고 누가 그렇게 인기가 많은 거예요? 트와이스는 뭐 팀이죠.
팬이에요? 왜 이렇게? 팀입니다. 아, 팀입니다. 팀이에요? 네. 개개인의 팬이 굉장히 네. 많은 하나로 뭉쳤을 때 하나가 되는 팀. 네. 알겠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사장님 같이 그렇게 팀이 와야 되는 걸 절대 못 보네요. 송유 매니저님 질문. 예, 일단 너무 질문이 길으셔가지고 무슨 아이돌만 나오면은 뭐 끊어지질 않습니다. 아이돌만 나오는 섹터로 보는 건데 무슨 아이돌만 나오니요? 그럼 저는- 본인은 뭐가 돼요? 코스피 저는 지수가 좋아요? 블랙핑크 지수가 아니, 좋아요? 저는 체급을 예. 나눠가지고 예. 저는 다르기 때문에 예.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금리 인상 여파로 인해서 성장주 타격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엔터주들도 많이 조정 받았는데 주요 엔터 4개를 좀 차트를 보니까요 최근에 좀 많이 조정 받으면서 반발성 매수세는 들어올 것 같아요. 네. 들어올 것 같은데 지금 공연에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해 주셨는데 매출 비중에서 공연 비중 위주로 봐야 될지 아니면 앨범 판매량 위주로 봐야 될지 네. 이게 조금 궁금한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두 개 다 봐야 된다 봅니다. 왜냐면은 지금 흥행을 하게 되면 공연 같은 게 오프라인 공연이 흥행이 되면 대부분 이게 공연 티켓 파워로 티켓 어떤 매출만 되는 건 아니거든요. 굿즈라든지 앨범이 자연스럽게 팔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트와이스 같은 경우를 제가 정확히 수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 트와이스가 이번에 흥행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북미 시장에서. 그러면서 2020년도랑 2021년도 전체 그 앨범 매출을 넘어서는 매출이 올해 나왔어요, 벌써. 앨범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만큼 이제 오프라인 공연이 흥행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앨범이라든지 이런 매출까지도 같이 오기 때문에 묶어서 보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이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거든요. 뗄래야 사실. 뗄 수 네. 없는 관계다. 황성수 매니저님. 예, 좀 전에 그 오프라인 공연 일정을 보니까 네. 그 엔터 사사가 그 일본의 그 대규모 돈 공연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근데 최근에 그 엔화가 좀 약세 기조를 이어가는데 네. 기존 그 예상치 대비 좀 이제 수익성이 좀 떨어진다고 봐도 될까요? 네, 일단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걱정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 지금 뭐 성장주들이 좀 밀렸던 것도 있지만요. 사실 그런 부분들 분명히 있거든요. 왜냐면 가장 우리나라 이제 엔터테인먼트들이 가장 많이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갔던 나라가 일본이고 실제로 일본 팬덤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가장 많은 나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엔화에 대한 부분들은 약간의 타격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저는 조금 선반영됐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라면 그 정도는 좀 버틸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핑크달님께서 종목 상담을 언제 하나요? 근데 저희가 준비해온 것도 굉장히 좋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들어주세요. 자, 그러면 저희의 별점 엔터테인먼트 어떻게 다음 주에 갈 것 같은지 별점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오, 4개 반, 4개 반, 4개. 왜 이렇게 또 세게 줬어요? 어떻게 왜? 아니 이렇게 뭐 받은 거예요? 세게나 많아 저랑 0.5개밖에 차이가 안 나셔가지고 네. 근데 진짜 엔터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많이 눌렸었고 더군다나 지금 이제 단기 고점 저항 맞고 지금 어느 정도 기간 조정 가격 조정 받았기 때문에 전 단기적으로는 한번 이렇게 반발성 매수에 유입될 것 같아서 4개 드릴까 했는데 네. 지금 아까 보니까 공연에 지금 포커스를 맞추셨는데 되게 지금 공연이 일정이 꽉꽉 찼습니다. 그쵸. 지금. 예. 그래서 저 4개 반개 드렸습니다. 그것도 다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요? 주가에? 아직 오른 게 없습니다. 사실. 오른 게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4개 반의 이유는? 예, 뭐 그동안 충분히 조정을 받은 것 같고요. 최근에 메이저 수급이 좀 들어오는 게 좀 감지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다음 주는 갈 것 같은데 반개를 뺀 이유는 아무리 좀 좋은 종목이라도 최근에 시황 때문에 좀 밀리는 경우이기 때문에 한 반개 정도 뺐습니다. 매크로 환경 때문에? 예, 예. 자, 알겠습니다. 4개 반, 4개 반, 4개. 현재로서는 최고 순위입니다. 자, 탑픽 힌트 한번 볼까요? 네, 힌트는 공연 매출 기대감 상승 기업입니다. 아니, 4개 다 공연 꽉 차 있다며요. 근데 구해줘 다음 주니까요. 네. 가장 빠르게 공연 일정이 잡혀 있는 종목들 중에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박철수 매니저님의 엔터 쪽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저희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요거 종목 상담 사연이랑 같이 올려주시면 저희가 3분 선정해서 종목 상담도 도와드리면서 치킨 쿠폰까지 같이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지금 채팅방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박철수 매니저의 엔터 잘 들었습니다. 잠시 후에 종목을 들어보도록 하고요. 자, 황성수 매니저의 마지막 건설 기계가 왜 다음 주에 갈 것 같은지 중요한 이벤트가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예, 뭐 저는 다음 주에 갈 만한 섹터로 건설 기계를 한번 골라봤는데요. 자, 왜 다음 주에 갈 만한지 다음 장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건설 기계 관련주들은 최근에 수급을 보면은 외국인 기관의 그 메이저 수급이 지금 유입되고 있고요. 저 바닥권에서 반등하는 종목들이 좀 다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미국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로 해서 수출이 좀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네, 지난해 뭐 11월에 인프라 법안이 통과된 이후에 미국은 뭐 주택 경기도 산점 호조세를 보여주고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인프라 투자가 상당히 많이 활성화되면서
건설 기계, 건설 장비 쪽에 수요가 상당히 견조하게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봉쇄 조치 때문에 상당히 좀 우려감도 큰데요. 근데 뭐 중국은 일단 뭐 지금 소비 경기를 많이 좀 고양시키기 위해서 인프라 투자를 많이 확대할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자, 그래서 일단 뭐 그동안 좀 연기되었던 이런 그 인프라 투자가 앞으로 이제 봉쇄 조치 이후에 적극적으로 나타나면서 이제 성수기가 원래 이제 3월, 4월, 5월입니다. 근데 성수기가 좀 더 이제 늦춰지면서 앞으로 뭐 2분기나 3분기에는 이런 수년된 성수기 효과가 상당히 좀 기대가 된다는 점, 이 점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최근에 시장의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정책 테마주들이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뭐 다음 주에 이제 신정부가 이제 출범하는데 이런 주택 공급 확대로 인해서 건설 기계가 좀 수혜가 예상되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 또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또 건설 장비 쪽에 좀 많이 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뭔가 이런 좀 정책 테마주로서도 좀 매력적인 종목이니까요. 요점 참조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뭐 각종 언론 보도가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뭐 굴착기든 뭐 건설 기계가 최근에 판가를 많이 올렸습니다. 근데 미국의 수출이 많이 좀 급증하고 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인프라 투자가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수출도 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뭐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기회의 땅 미국, 그러니까 인프라 투자가 늘면서 미국으로 이 장비 업체, 건설 장비 업체들이 많이 좀 수출을 하고 있고, 그리고 중국은 지금 봉쇄 조치 때문에 어려운데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건설 기계 업체가 시장을 많이 좀 다변화시키고 있고, 지금 보니까 뭐 중국이나 러시아를 제외하고는 다른 지역에서는 미국처럼 인프라 투자 산업이 많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보면 뭐 서구 유럽 쪽이나 뭐 북미 쪽에 이런 인프라 투자는 상당히 크게 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뭐 일단 뭐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이나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뭔가 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있긴 하지만 그만큼 글로벌 각국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특히 인프라 투자 쪽에 많이 집중하고 있다는 점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최근에 우크라이나 뭐 재건 관련된 기대감에 좀 테마적으로 움직이기도 하는데요. 자, 이런 점들이 뭐 건설 기계 쪽에 상당히 좀 긍정적인 언론 보도였다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를 보시면은 뭐 현대건설기계나 현대두산인프라코, 두산마켓 같은 종목들은 최근에 2월, 3월경에 바닥을 다지고 최근에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좀 반등하는 모습이고요. 자, 그리고 나머지 뭐 이제 부품업체들도 종목마다 좀 편차있습니다. 특히 뭐 현대에버다임처럼 시총이 작은 좀 가벼운 종목들은 상당히 좀 급등하기도 했었는데요. 최근에 이런 부품주들이 바닥에서 이런 좀 기대감이 어느 정도 좀 반영되고 있다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3월까지 굴삭기 수출 상위 10개국의 월별 수출이 나타나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1, 2, 3월에 보시면은 특히 여기 진한색이 2022년 올해 수출인데요. 1월, 2월까지는 올해 수출이 지난해 대비 좀 더 많았습니다. 근데 3월에는 중국과 러시아의 일단 뭐 영향 때문에 올해 수출이 좀 감소하긴 했었는데요. 근데 이렇게 좀 수년된 이런 그 수출이 앞으로 좀 증가할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 뭐 지금 보면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 그 2년 대비 올해가 상당히 좀 인프라 투자가 많이 좀 늘어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점 감안할 때 앞으로 뭐 중국과 러시아 쪽에 이런 또 이제 굴삭기 수출도 계속 좀 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고요. 그 점 참조하시면 앞으로 업황은 하반기로 갈수록 점점 좋아질 거라는 거, 이 점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형 굴삭기는 뭐 2021년과 올해를 비교했을 때 뭐 지난해 대비 올해 상당히 뭐 수출이 크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진한 녹색이 올해 수출이고요. 연한 녹색이 지난해 수출인데 1월 달 같은 경우에 특히 뭐 지난해 대비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됐었고요. 2월 달 주춤했지만 3월 달에 다시 또 크게 늘게 됐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증가 추이는 계속 좀 이어질 거라는 전망이 우세하고요. 그래서 미국 쪽에 좀 고기살 둔 업체가 상대적으로 좀 더 수혜가 예상된다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는 이제 중국향 굴삭기가 나 있는데요.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봉쇄 조치 영향 때문에 지난 1, 2, 3월 모두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좀 감소하게 됐었고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중국은 지난 그 1, 2월에 지금 올림픽 때문에 이런 좀 환경 관련된 이런 규제 때문에 많은 공사가 연기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굴삭기에 수출이 많이 좀 감소했고요. 하지만 이런 성수기 효과는 앞으로 좀 수년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점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최근에 뭐 중국은 지방 특별채를 조기 발행하면서 경기 부양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계속 이제 지방 특별채라는 것을 많이 좀 발행하고 있는데 그만큼 인프라 투자를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좀 의지가 보여진다고 할 수 있겠고요. 자, 그럼 중국은 지금 뭐 소비 경기가 상당히 좀 둔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인프라 투자를 통한 이런 경기 활성화가 좀 더 이어질 수 있는 거라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기본충실님께서 건설주는 5월 10일 윤 정부 취임일과 맞춰서 정책 수혜주, 우크라이나 재건 기대주로 시장 매크로 상황도 씹어먹을 수 있겠다. 별 5개 이렇게 주셨습니다. 자, 그럼 저희도 질문을 한번 해볼 텐데 송윤 매니저님 먼저. 예, 일단은 뭐 대창 단조를 해가지고 관련주들 오늘도 흐름이 좋았거든요. 오늘 이제 흐름 굉장히 좋았는데 근데 윗골이 달린 것들도 많았기도 하지만은 저는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다음 주면은 이제 굉장히 큰 이슈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 정부 취임식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모멘텀으로 좀 어느 정도 오를 것 같은데 이미 저는 좀 어느 정도 오늘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선반영 된 것 같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두 가지 모멘텀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새 정부 기대감과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기대감 두 가지가 있는데 보면은 아까도 이제 차트 보여주셨지만은 관련주들이 최근에 좀 많이 올라온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섹터 자체는 좋게 보지만 아무래도 미리 선반영 된 것 같아서 2개 빼고 깔끔하게 1.5개 뺐구나. 예, 깔끔하게 저는 3개 반대했습니다. 아, 네. 별점 공개도 안 했는데 미리 얘기하는 아, 거예요? 제가 좀 짜게 드린 것 같아가지고 아. 예, 약간 미리 알려드렸는데 근데 예. 섹터 자체는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한 번은 튈 수 있는 섹터지 않나. 예. 예, 좋은 저는 뭐- 질문이고요. 뭐 제가 봤을 때는 건설기계 질문이 관련주도 아니고. 예, 말씀하시죠. 일단 뭐 좀 선별적으로 볼 필요가 예.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차트를 보여드렸지만 일부 좀 가벼운 종목들은 뭐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밑꼬리도 많이 달고 최근에 많이 급등했고요. 지금 신규로 접근에 상당히 부담스럽긴 한데 예. 그래도 실적이 탄탄하게 나오고 있고 자 그리고 특히 뭐 미국향 매출 비중이 높고 특히 뭐 캐터필러 관련된 이런 좀 매출 점유율이 높은 업체들은 앞으로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가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뭐 그런 업체를 선별해가지고 볼 필요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별점 뭐 공개하지도 않았는데 제발 저려서 바로 그냥 자진납세 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박철수 매니저님 질문하실까요? 저는 사실 저도 보고 있어가지고 이 섹터를 그리고 이제 많이 오른 것들도 있고 또 이제 뒤따라갈 만한 종목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예. 저도 사실 오늘 고민했던 섹터 중에 하나라서 전 좋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요? 네. 별점 5개. 5개는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별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3개 반, 3개, 4개. 총점으로 봤을 때, 평균점으로 봤을 때 제일 짜기는 짭니다. 3개 반, 아까 뭐 설명을 충분히 하셨고, 저는 3개인 이유가,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 리뷰를 할 때, 종가 기준이랑 최고가 기준을 나타내잖아요. 저는 월요일, 화요일 요때 한 5%까지, 뭐 특정 종목이겠죠. 5%까지 오르고, 종가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될 것 같다. 약간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제가 예언을 하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최고가 기준으로는 플러스 5%, 종가 기준으로는 마이너스지 않을까. 약간 보통 이렇게 생각- 예언이 많이 틀린다고 제가 들어가지고 소문을 들으셨군요. 예. 소문을 들어버리셨네. 알겠습니다. 4개 드린 이유는 저는 방금 근데 그 5% 이거 예언을 하셨잖아요. 예. 종목이 굉장히 많은데 어떤 종목을 찍어서 얘기하시는 건 아니죠? 아니요. 종목은 못 봤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느낌이 그럴 것 같다. 저는 종목을 아직 모르겠는데 분명히 약간 밑에서 올라가는 것 같고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다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약간 미리 올랐던 것들이 좀 있거든요. 네. 강하게 올랐던 것들이 있어요 최근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피해 나간다는 의미에서 저는 하나를 뺀 겁니다. 혹시나 모르니까 네. 종목 듣고 종목을 하나 들어야 들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종목에 대한 힌트 한번 볼까요? 건설기계. 네, 그럼 힌트를 공개하겠습니다. 일단 뭐 건설기계 쪽에 핵심 부품 업체고요. 일단 뭐 밸류에이션이 높은 종목을 제가 좀 피했습니다. 그래서 좀 밸류에이션이 저평가된 좀 안정적인 종목을 제가 골랐으니까요. 이따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황성수 매니저의 건설기계 탑픽까지 저희가 쭉 섹터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결국은 이제 다음 주에도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종목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세 분, 엔터테인먼트, 중고차, 그리고 건설기계 어떤 종목을 콕 집어서 오셨는지 지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한 분당 한 1, 2분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2분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송유 매니저의 중고차 종목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예, 뭐 아까 뭐 예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이 예상하는 그 종목이죠. 아무래도 1위는 압도적으로 이 기업입니다. 지금 이제 온라인 중고차의 선도 기업 K카인데요. K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좀 많이 눌림 구간을 거치면서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저평가 밸류가 부각되는 그런 주가 위치에 있는데 일단 K카 같은 경우는요. 일단은 우리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연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K카가 왜 수혜냐면요. K카 같은 경우는 매입부터 판매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매입해뒀던 중고차를 통해서 수익성이 강화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체크하실 필요가 있고 일단은 두 번째로는 지금 이제 차량용 반도체가 계속해서 공급 부족 현상이 이어지다 보니까 중고차 가격이 자연스럽게 상승하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데 중고차 가격이 상승하면서 K카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적 같은 경우도 아까 이제 업종 주요 뉴스 잠깐 보셨다시피 지금 이제 꾸준하게 실적 잘 나오고 있고 무엇보다도 K카는요 11분기 꾸준하게 실적이 상승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체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K카 같은 경우는 본격적인 상승은 저는 2분기라고 보고 있는데요. 2분기 같은 경우는 K카만 놓고 보면은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닌데 1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요. 일시적인 지금 이제 영업이 약간 조정 구간을 거치면서 지금 굉장히 좀 저평가되는 상황인데 K카 같은 경우는요. 2분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한 게 계속해서 꾸준하게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분기이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판관 비율이 6.8%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굉장히 좋은 시장 상황과 지금 이제 K카만의 장점이 더해져서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오늘 종가가 25,850원인데요. 매수가 밴드 말씀드리면 25,850원부터 25,4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28,150원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23,9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K카 가격 전략까지 말씀을 해주셨고 이번에는 조금 다를 것 같다. 다음 주에 송률 매니저의 직관감을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박철순 매니저의 엔터테인먼트. 아까 뭐 4개의 엔터 회사를 보여주시면서 그중에 하나를 꼽으실 것 같은데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바로 JYP입니다. 어떻게 보면 JYP. 오늘 질문이 나왔던 부분이었죠. 왜냐하면 가장 또 주가가 안 빠졌던 종목이었기 때문인데 아직 추세가 좀 남아있다고 일단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첫 번째는 일단 주력 아티스트의 어떤 오프라인 공연이 굉장히 순항을 하고 있다는 부분인데 트와이스는 이미 올해 벌써 이미 4월 달까지요. 지금 미국에서 7회, 그 다음에 4월에 일본에서 3회 공연이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앵콜 공연 2회가 이제 5월 달에 또 미국에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리고 스트레이키즈 같은 경우도 최근 5월 1일까지 해서 한국 공연이 마무리가 됐어요. 3회 공연이. 그리고 나서 6, 7월에 일본 공연 6회, 그 다음에 6, 7월에 또 미국에서 9회 예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스트레이키즈와 트와이스가 굉장히 잘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올해 이 오프라인 매출의 성장세를 우리가 꼭 주목을 해봐야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북미 인지도 상승인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트와이스가 지금 7회 공연에서 9회 공연으로 2회가 앵콜 공연이 들어갔고요. 자, 선배를 또 따라갑니다. 스트레이키즈가 7회가 전석 매진이 되면서 2회 추가 공연까지 지금 잡힌 상태입니다. 실제로 지금 북미에서 엄청나게 많은 팬덤을 기반으로 해서 매출을 많이 올릴 수 있는 그런 오프라인 공연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니까요. 역시나 이 두 아티스트를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주목하시면 이 회사가 얼마나 또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매출을 올리고 있는지도 아마 계속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역시나 실적과 수급 안정성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최근에 이제 사사들 중에 빅4 중에 실적이 좀 떨어지는 기업들도 있었어요. 1분기 때. 하지만 트와이스가 일단 1분기 때 행사가 끝났고요. 그리고 1분기 때 했었던 행사 중에 2분기로 또 2월이 되는 행사 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도 굉장히 좋죠. 그래서 2분기 실적 기대감까지 있는 종목이어서 실적에 대한 어떤 안정성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상위권에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분기 실적을 앞두고 있는데 일단 영업이익은 전분기 1분기 대비해서 조금 지난 4분기 대비해서 조금 더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 상태고 지금 4월 이제 중후반 25일 때부터 이제 기관들 수급이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아직 지수도 상방 추세가 좀 남아 있는 상황이니까요. 전고점까지 베팅하기 상당히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매수가는요. 58,600원에서 59,8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전고점 부분입니다. 6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57,000원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트와이스에 베팅하는 JYP 가격 전략까지 박철수 매니저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황성수 매니저의 건설기계 아까 8개 그래프가 나왔는데 그 차트 중에서 어떤 종목을 가장 눈여겨보시는지
들어볼까요? 네, 제가 선정한 건설 기계 탑픽은 진성 TC입니다. 진성 TC. 예, 뭐 진성 TC는 그 무한궤도형 그 하부 주행체 부품이 롤러와 아이들러를 주로 생산하고 있고요. 네, 롤러와 아이들러는 이 소모성 부품이기 때문에 사용 연수가 한 6에서 한 18개월 정도 되고요. 네, 유지 보수 과정에서 네, 지속적으로 네, 수요가 네, 발생하게 됩니다. 네, 고객사로는 미국의 캐터필러나 네, 일본의 히타치, 그리고 우리나라의 뭐 현대건설기계, 현대두산인프라코, 두산바켓 등이 있고요. 자, 미국에 거점을 둔 그 글로벌 고객사인 그 캐터필러를 네, 보유하기 때문에 앞으로 뭐 이로 인한 또 수혜가 많이 좀 기대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했지만 미국 건설 경기는 상당히 좀 양호한 상황이고요. 네, 뭐 미국의 주택 경기가 하락이고 또 인프라 투자가 늘면서 큰 수혜가 좀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미국과 유럽, 네, 동남아시아 등 네, 비중국 쪽의 매출 비중이 70% 정도 되는데요. 뭐 중국이 좀 부진하더라도 뭐 진성 TC의 네, 건설 기계 관련된 사업이 네, 견조하게 네, 성장할 것으로 네,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네, 최근에 이제 글로벌 공급 차질 이슈 때문에 이런 네, 건설 기계 부품에 대한 재고 보유 수요도 계속 좀 늘고 있고요. 자, 이로 인해서 성장 탄력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뭐 최근에 뭐 광물이나 농산물 가격도 좀 상승하고 있고, 네, 그리고 네, 뭐 인프라 투자 예산 집행이 좀 이루어지면서 글로벌 건설 기계 수요는 올 하반기를 갈수록 좀 더 네, 강도가 높아질 걸로 보여지고요. 자, 그리고 뭐 최근에 뭐 중국 정부도 뭐 지방 정부의 그 인프라 투자 집행을 지시하고 기준율을 인하하면서 네, 앞으로 하반기 갈수록 뭐 중국의 네, 건설 경기도 빠른 속도로 회복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네, 진성 TC는 글로벌 건설 기계 시장의 네, 최상위 업체 중에 하나로 네, 핵심 부품과 모듈을 지금 공급하고 있고요. 자, 이로 해서 네, 과점으로 인한 또 수혜 기대감도 있다는 거, 이 점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가총액은 2,910억 원인데요. 올해 예상 순이익인 283억 원 대비 10.3배 수준입니다. 그래서 네, 글로벌 뭐 동종업계의 네, 평균 퍼가 한 16배 정도 수준인데요. 네,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기관의 순매수도 네, 꾸준히 유입 중인 종목으로 충분히 네, 레벨업 시도가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매수 가능 가격으로는 12,400원에서 12,950원을 제시해드리겠고요. 목표가는 14,200원, 손절가는 11,000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성 TC까지 세 분이 생각했을 때 다음 주에 갈 것 같은 종목들, JYP 엔터, 진성 TC, 그리고 송률 매니저의 K카, 이 세 종목 저희도 기억하고 다음 주에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세 분 다 가지고 오신 종목이 굉장히 좋은 종목인데 다음 주에 아무래도 뭐 개별 종목 장세, 여러 가지 이슈 이런 걸로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는 해내 보겠습니다. 자, 그럼 구해줘 다음 주 저희가 준비한 그런 PT 그리고 종목들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과의 상담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부터 가봅니다. 이대영님께서 심택을 올려주셨네요. 비중이 많아요. 50% 들고 계신데 51,200원에 매수하셨어요. 비중 50%. 실적이 좋게 나와서 매수했는데 떨어집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좋은 기업인이 더 사는 게 좋을까요? 하지만 비중은 50% 들고 계십니다. 반도체 또 이런 거 여러 가지 좀 좋아하시는 우리 박철수 매니저님 먼저 좀 도와주실까요? 네, 일단은 뭐 심택이라든지 뭐 코리아 서킷, 해성 DS, 대덕전자 이렇게 보시면 사실 기판 관련된 쪽이죠. 그리고 대다수가 실적이 작년 대비해서 막 몇백 프로씩 올랐었고, 그래서 실제 시장과 전혀 무관하게 가장 잘 갔던 종목 중에 하나가 심택이었습니다. 특히나 사실 중장기 관점에서 사실 전 굉장히 좋게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 실적이 많이 잘 나왔고, 그리고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와서 고점 영역에 있긴 하지만요, 상대적으로 PR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해성 DS라든지 대덕전자라든지 이런 동종 기판 업체들 중에서는요, 오히려 수익 대비해서 PR은 가장 또 낮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매력적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2분기 실적도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고 있고, 그래서 중장기를 상당히 좋게 보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지금 차익 매물이 나오는 게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일단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계속 지금 팔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은 의미 있는 어느 정도의 순매수 전환이 좀 나오지 않으면 일단 공격적으로 뭐 추가 매수를 하면서 평단을 낮추는 전략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일단 매수가에서 조금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약간 손실 구간이신데 아직 시장 자체가 좀 좋지 않다 보니까 저점은 아직 못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종목이
좀 더 밀린다라고 해서 121선이 좀 밀리면 지금 가격적으로 보면은 한 47,000원 정도 선이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 선이 좀 넘어가면 일단은 잠시 동안만 좀 현금화를 시키셨다가 재매수를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게 안 좋아서 빼는 게 아니라요. 시장 때문에 지지선이 좀 무너지면 투매가 또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지금 오랜 기간 동안 차익 매물을 계속 던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좋은 회사지만 일단은 기술적으로 좀 대응을 할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121선 밑에 47,000원 정도가 무너지게 되면 일단은 현금화 시키셨다가 저점 만들고 올라올 때 재매수를 하시면서 다른 거 안 보시고 이것만 기다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좋은 회사고 2분기 실적 전망 좋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수익 대비 저평가 종목이기 때문에 그리고 DDR5로 올해 전환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집니다. 가속화가 될 거기 때문에 기판 회사들 실적 계속 좋을 겁니다. 그래서 심택은 지금은 기술적으로는 잠깐 뺄 수 있는 그런 여유는 좀 두시고요. 다만 이제 천천히 기술적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1선 이탈 시에는 조금 현금화 시키시고 전고점 한번 목표가로 도전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회사지만 전체적인 시장 상황을 봐서 작전상 후퇴할 수도 있다. 자, 알겠습니다. 심택 의견을 저희가 드렸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 갑니다. 이 반짝반짝 빛나는 별님께서 카카오뱅크, 카뱅 좀 주셨어요. 비중 25%, 평단가 55,990원, 590원이네요. 자, 현재가는 41,100원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1년 된 주린인데, 주식 1년 된 주린인데 카뱅 물타기에서 이 가격에 왔습니다. 얼마 정도의 더 물타기를 해야 될까요? 작년에 건강상 문제로 퇴사하고 주식으로 생활비라도 벌까 하고 싶어서 카뱅을 샀는데 끝없이 흘러내리네요. 많이 힘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송유 매니저님, 정말 예. 사연이 좀 마음이 아픈데 어떻게 상담 네네. 도와드릴까요? 예, 굉장히 무거운 사연 말씀해 주셨는데요. 맞습니다. 지금 이제 카카오뱅크 비중 25% 갖고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요. 최근에 시장의 기대치를 하회했다고 해가지고 최근에 좀 수급이 많이 빠지면서 지금 이제 전저점 구간까지 와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시청자분 지금 이제 평균 매수 단가랑 오늘 종가랑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자, 지금 어떤 시점이냐면은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1월 초에 지금 이제 하방을 강력하게 내리꽂으면서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박스권 안에서 지금 이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인데 카카오뱅크는요. 저는 지금이 최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 최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근거는 뭐냐? 지금 이제 최근에 좀 시장 금리가 많이 올라왔죠. 시장 금리 상승과 플랫폼 수익이 더해져서 카카오뱅크의 경우는 지금 이제 1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최대 실적 냈고 특히나 이제 단기 순이익 같은 경우는 668억 지금 이제 기록을 했는데 전분기와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84% 거의 한 43% 가량 증가한 수치고 지금 이제 무엇보다 카카오뱅크는요. 지금 이제 시장 금리 상승에 힘입어가지고 순이자 마진이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반기부터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신규 대출 상품이 출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기대감과 저는 이제 모멘텀 작용을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시장의 기대치가 너무 높았던 거지 안 나온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가 지금 저점 구간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계속해서 카카오뱅크는 박스권 안에서 갇혀 있는데 지금이 바닥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의미 있는 거래량이 유입이 되었는데 일단은 목표가를 먼저 잡아드리면요. 지금 이제 저항선 구간이 53,000원 지금 형성되어 있는데 예. 어느 정도 비중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 매수 의견은 드리지 않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목표가 53,000원 보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카카오뱅크가 계속 줄줄 흘러내리니까 심적으로 굉장히 힘드실 텐데 힘내시라고 저희가 응원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으로 가봅니다. 커피 요정님께서 IOK 상담 주셨어요. 매수가는 1,955원, 현재가 1,000원입니다. 비중 20%인데 쌍용차 테마 타고 들어갔다가 그래도 엔터 주니까 하고 리오프닝으로라도 가겠지 하고 믿었던 게 화근이었습니다. 너무 후회스러워요.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야 될까요? 동전주 될까요? 손실이 너무 큽니다. 매일 울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사실 지금 같은 주식시장 상황에서는 굉장히 마음 아픈 사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황상수 매니저가 네. 좀 정성스럽게 상담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그 위로의 말씀 드리겠고요. 네, 그동안 마음고생을 상당히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 뭐 IOK는 쌍방울 그룹의 뭐 계열사로 이번에 쌍용차 관련된 이 테마주로 한번 좀 급등락이 좀 나타났고요. 자, 근데 뭐 앞에서 뭐 리오프닝 관련주로 말씀하셨지만 뭐 앞에서 우리가 그 다음 주 구해주에서 다른 주에 엔터주처럼 뭔가 좀 오프라인 콘서트나 이런 관련된 기대감 있는 종목이 아니라 음원 관련된 이런 좀 기대감 있는 종목이고요.
예전에는 그 드라마 그 지옥, 넷플릭스 오리지널 관련된 이런 좀 모멘텀으로 좀 움직이기도 했었고, 그리고 뭐 블록체인이나 NFT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된 이런 테마로도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일단 뭐 재무적으로는 매년 계속 좀 적자가 좀 이어지는 종목이고요. 그래서 뭐 재무적으로는 그렇게 좀 탄탄한 종목은 아니고,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항상 이렇게 좀 급등락이 계속 좀 반복되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현재 주가 라인은 한 1,000원 정도까지 좀 빠져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뭐 지금 구간에서 일단 뭐 손절하기보다는 그래도 이 종목이 한 번씩 뉴스로 인해서 상당히 좀 탄력 있게 움직이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한 950원 라인 정도만 지지된다면은 일단 좀 보유해 보시고요. 자, 그럼 만일에 좀 반등이 나온다. 뭐 만일에 뭐 드라마나 아니면 뭐 예전처럼 뭐 NFT, 뭐 메타버스 관련된 테마로 한번 움직인다 하면은 제가 볼 때는 한 1,400원에서 한 1,600원 사이 이 정도 밴드까지는 어느 정도 기술적인 반등은 좀 나타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이 종목은 뭐 지금 관에서는 그래도 어느 지지력 있는 가격대니까 뭐 비중을 뭐 줄이거나 손절하기보다는 좀 더 지켜보는 전략이 유효하고요. 그래서 아랫단은 한 950원, 그리고 반등이 나온다면은 제가 볼 때는 한 1,500원 전후반에서 어느 정도 좀 비중을 좀 축소하시면서 보시는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950원이면은 마이너스 5%인데 마이너스 5% 밑으로 내려가면 팔아요? 네, 뭐 제가 볼 때는 그 정도 빠지면은 더 지하로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팔아야 돼요? 네, 일단 뭐 요 종목은 야. 어느 정도 지지가 될 수 있는 가격이 한 1,000원 정도가 계속 무너진다면은 좀 더 추가 하락에 대한 우려감이 좀 커질 수 있고요. 이야. 그래서 뭐 예전에도 보면은 한 요 정도 가격까지 빠졌는데 그 정도까지 빠질 경우를 좀 가정한다면은 일단 뭐 요 종목은 더 이상 뭐 들어가시더라도 상당히 좀 어렵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어느 정도 지지를 쓴 가격에서는 반등이 나기 때문에 반등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좀 비중을 좀 줄여보자. 특히 이렇게 좀 테마적인 종목들은 그만큼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투자하실 때는 이런 종목 좀 피해 주시고 좀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정말 반토막 났을 때는 사실은 발 뻗고 자기도 힘듭니다. 그렇죠. 이렇게 굉장히 힘드실 텐데 저희가 조금이나마 의견 드린 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봅니다. 보여주실까요? BK탑스를 말씀을 해 주셨네요. 자, 요거는 써니님 종목이네요. 간절합니다. BK탑스 40% 비중 들고 계시고, 아이고야, 매수가는 4,600원, 근데 현재가는 1,285원입니다. 어떻게 할지 답답합니다. 말씀하셨어요. 비중도 크고 지금 현재가 보면 굉장히 힘드실 것 같은데, 박철수 매니저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이 BK탑스 지금 뭐 매수가도 그런데 사실 뭐 성장 가능성이 있으면은 뭐 시간만 투자해서 올라간다라고 하면 갖고 있으면 되는데, 지금 사실 BK탑스를 보고 제가 지금 공시 쪽을 봤는데 사실 이게 지금 회사가 좀 문제가 좀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단은 자본 잠식 상태잖아요. 지금 왜냐하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적자를 보여주고 있는 상태고, 거기다가 지금 전환사채 물량이 엄청 많습니다. 뭐 5회차, 7회차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도 있고요. 아무래도 지금 주가가 좀 많이 빠진 상태다 보니까 전환사채를 투자한 사람들도요, 지금 주식으로 바꿔서 팔아도 지금 손실인 상황이거든요. 대부분이 지금. 그래서 그래도 지금 현금화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 회사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자본 잠식이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주가가 올라갈 만한 호재성 내용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현금화를 일단 시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추세가 지금 지지를 이렇게 거의 뭐 해주지 못하고 있고요. 계속 추세가 남아있는 상태다 보니까 이거를 사실 손실이 크면 팔기가 너무 힘들죠. 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진짜 냉정하게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래서 일단 추세가 아직 꺾인 것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하락 추세로 가고 있는 상태인데다가 성장 어떤 모멘텀 같은 거, 이슈들도 없는 상태고, 일단 재무 상태도 지금 안 좋은 상태고, 거기다가 지금 전환사채 물량들도 굉장히 많아서 부담이 엄청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량적으로도요. 그래서 상승에 대한 어떤 기대감보다는 하락 리스크를 방어하는 데 초점을 맞추셔서요. 일단은 지금 현금화를 좀 시키시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종목을 나는 가져가겠다라고 하시더라도 지금은 일단 현금화 시키시고 추후에 회사의 어떤 재무 상태가 개선되거나 이때 다시 들어가시는 걸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말 마음 아프겠지만 네. 눈물을 머금고 손절을 하는 게 추가적인 하락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다. 네, 사측에서 사실 이거 지금 자본 잠식이라든지 뭐 물량도 소화하려고 하고 있는데 네. 유중에서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되고 있어요. 쉽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오너 리스크까지 갈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일단은 이런 악재들이 해소될 때까지는 일단은 현금화 시키시는 게 조금 더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힘내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정말 힘든 마음 아픈 사연들이 많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장영환님께서 올린 종목 펄어비스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을 거예요. 아들이 검은 사막 모바일 검사모는 무조건 간다고 해서 매수했는데요. 아들과 사이가 어색해졌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화해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려요. 딸 아이에게 이양하려다가 거부당함. 10만 원에 사셨고요. 현재가는 62,300원. 송유 매니저가 네. 또 겜덕으로서 또 그리고 가정의 달 지킴이로서 이 종목을 한번 상담을 드려볼까요? 일단 게임덕은 맞는데 가정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일단 게임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펄어비스는요 게임 대장주격이었죠. 이제 작년 이제 하반기만 하더라도 게임주들 NFT 엮여가지고 다시 상승할 때 얘도 마찬가지로 좋은 흐름 보여줬었는데 여기에 이제 얘 같은 경우는 대표작이라고 불리고 있는 검은 사막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선반영되었었고요. 펄어비스가 지금 최근에 좀 많이 급락을 했죠. 지금 이제 같이 차트 보고 계신데 자, 왜 지금 시청자님 기준으로 봤을 때 매수가 10만 원인데 오늘 종가는 66,300원이냐. 지금 이제 중국 시장을 겨냥해서 만든 대표작 검은 사막이 참패를 했습니다. 중국 시장에서 흥행이 참패를 했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지금 빠지면서 거기에다가 지금 이제 공매도 물량도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악재가 더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출시 전만 하더라도요. 일 매출액을 30억에서 50억가량 예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출시를 해놓고 보니까 현재 지금 나오고 있는 매출이 일일 매출 2억에서 3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실적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는 좀 추가적으로 빠질 거라고 좀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실적 자체도 좀 어느 정도 안 좋게 전망이 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좀 약간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리고 싶고 뭐 아드님이 말씀해 주셨다고 하셨는데 근데 다만 이제 긍정적인 부분은 비중이 1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안 좋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대응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좀 많이 빠지면서 수급 자체가 굉장히 많이 투심이 꺾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8월 19일 저점 61,100원까지 열어둬야 되는 상황인데 일단 저는 61,100원 이탈하면요 손절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앞전에 저항 매물대 역할을 했었던 9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약간 한 10%가량 손실이신데 지금 이제 게임주들 자체가 지금 이제 케바케로 지금 이제 잘 가는 친구는 실적 기반해가지고 계속해서 우상향 추세를 타고 있지만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호재보다 악재가 많기 때문에 약간 단기적인 측면에서 목표가 9만 원, 손절가는 61,1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리고 장영원님께서는 저희한테 매번 채팅방 들어오셔서 좋은 채팅들 남겨주고 계셔서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번 종목은 이미 벌써 나와 있네요. 덕산테코피아 하얗게 불태웠다님께서 지금부터인가요? 덕산테코피아 26,300원 20%. 증설 이슈도 있는데 계속 내려갑니다. 물 타다가 20% 됐어요. 진단 부탁드려요. 황성수 매니저님 짧게 가겠습니다. 네, 덕산테코피아는 최근에 디스플레이 소재 쪽에 경쟁 업체가 좀 진입하면서 좀 지지부진한 흐름 보였고요. 자, 그리고 고객사인 덕산 네오룩스 쪽이 또 상반기에 또 실적이 좀 주춤할 거다. 이런 전망 때문에 같이 좀 빠진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프리커스 쪽의 실적은 견조하고요. 그리고 이 회사는 또 새로운 성장 모멘텀으로 2차 전지 첨가제 쪽에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해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히 이제 3분기 이후에 특히 OLED 쪽의 수요가 많이 느는 구간에서는 주가가 상당히 좀 탄력적으로 움직였고요. 그래서 올해도 제가 볼 때는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좀 더 움직일 종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 종목은 제가 볼 때는 한 22,000원 전후 구간에 지지 라인만 지지된다면은 좀 더 보유해 나가는 전략 말씀드리겠고요. 특히 하반기에 뭔가 또 이제 오일 쪽에 특히 폴더블 폰이나 특히 애플 아이폰 쪽에 수요가 늘면서 상당히 또 모멘텀이 좀 기대되는 걸 감안할 때 지금 관에서는 좀 더 인나는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덕산테코피아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종목을 공개하면서 이분들 중에서 치킨 쿠폰 3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번 타자님께서 맥스트 올려주셨습니다. 매수가 88,000원. 요게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주실까요? 매수가 88,000원, 현재가 18,850원. 매수가를 잘못 적으신 것 같은데요. 매수가를 잘못 적으신 것 같죠? 네. 한번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매수가를 잘못 적으신 것 같죠? 네. 예.
현재가 18,850원, 비중 40%. 만약에 실제로 88,000원을 매수를 하셨는데 현재가가 18,000원이면 여기 채팅 치실 힘도 없으실 겁니다. 왜 그런 예. 가정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예. 네. 88,000원인데 2만 원 정도 됐으면. 자, 요거는 그 4번 타자님께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비중 40%. 유증, 무증 하더니 지금 손실 70%가 넘습니다. 오를 기미가 안 보이는데 손절도 못하고 공부 안 하고 방송 보고 뇌동매매한 제가 한심하네요. 8시 뉴스보단 매경 스상은 꼭 봅니다. 창피하지만 용기를 내서 보내봅니다. 8시 뉴스보다는 저희 방송 보는 게 더 유익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거는 어떤 분이 상담을 해주실까요? 박철수 매니저님? 네. 일단은 무중하고 뭐 권리랑 나오면서 계속적으로 매물 좀 출회되고 있는 상태인데, 사실 넥스트는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플랫폼이라든지 뭐 솔루션 관련된 회사잖아요. 사실 지금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지금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황도 잘 안 좋고 수급도 안 붙다 보니까 권리락 이후에 계속 매물이 출회될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지금 회사는 뭐 영업이익은 안 나와요. 하지만 최근에 사실 공급 계약 공시는 상당히 좋았었거든요. 이번 상반기에 끝나는 그 실적이 과연 1분기 때 얼마나 좀 반영이 될지 영업이익 측면을 한번 확인해야 될 것 같고, 거기서 만약에 의미 있는 어떤 턴어라운드가 나오지 않으면 사실 저는 추세가 너무 좀 안 좋기 때문에 지금은 현금화를 하는 게 좀 낫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적자가 유지돼도 사실 기술 특례 상장 기업이다 보니까 뭐 관리 종목이다 이런 거에서는 좀 자유롭긴 해요. 하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동종 업계가 좀 업황이 좀 좋지 않다, 이슈가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전저점도 좀 무너진 상태이다 보니 일단은 현금화 시키셨다가요. 그리고 1분기 좀 실적 확인하시고, 그리고 나서 턴어라운드라든지 주가 추이가 다시 한번 상방으로 꺾일 때쯤에 다시 한번 재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인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맥스트리 포함해서 메타버스 앞으로도 사실 상승할 거라는 기대, 조금 어떻게 당분간은 일단은 좀 성장주가 좀 고통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흐름 계속 좀 이어질까요? 일단 메타버스가 지금 사실 저는 잘 안 보고 있긴 한데, 왜냐하면 뭐 가는 종목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추가 사업을 하고 뭐 본업이 잘 되는 회사들이야 뭐 좀 더 들고 할 수 있겠지만, 예. 일단 실적 받침이 좀 안 되는 종목들은 더 많이 지금 밀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쉽지 조금 않죠? 지금은 그게 주력인 회사, 이슈로만 가는 회사라면 좀 빼는 게 좀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맥스트까지 저희가 상담을 도와드렸고요. 저희가 이제 뭐 매주 금요일에는 여러분의 종목 고민 상담을 좀 드리면서 구해드리고 있는데, 요게 이제 원래는 또 선착순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다음 주 금요일에는 좀 더 일찍 오셔서 8시에 저희께 이제 상담을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세 분의 샵 2034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당첨자 3분, 치킨 쿠폰 3분 당첨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세 분 샵 2034 먼저 말씀을 해주실까요? 황상수 매니저님. 예, 샵 2034로 한방장이라고 문자 보내시면은 노란토 채팅방으로 들어올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는 정보 싸움인데요. 네, 오늘 뭐 진행한 그 PPT 자료는 물론이고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시장을 대응하실 때 유용한 자료를 많이 올려드릴 거니까요. 네, 입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유 매니저는요? 예, 매일마다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는 창구 운영하고 있고요. 제가 여러분들 매매하시면서 도움될 만한 정보들, 투자 정보, 그리고 관련주, 테마까지 같이 정리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도움 필요하신 분은 샵 2034 송반장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철수 매니저님은요? 네, 오늘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PT 자료,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린 종목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까지 담아서 PT로 만들어 놨습니다. 내일 아침에 여러분들께 보내드릴 텐데요. 이 자료와 그리고 장중의 다양한 시황, 전략들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샵 2034번으로 박반장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 가능한 주소와 그리고 코드 번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 분의 샵 2034 많이 이용을 해 주시고요. 저희는 치킨 쿠폰 3개 쫙 뿌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자, 오늘의 당첨자는요. 보여주시죠. 첫 번째 당첨자는 커피요정님입니다. IOK. 근데 이제 뭐 채팅창에서는 I am not okay 이렇게 또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쨌든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힘든 상황 힘내시라고 저희가 치킨 쿠폰 하나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반짝반짝 빛나는 별님, 카카오뱅크 계속 줄줄 흘러내리는 거 치킨 드시고 힘내시라고 저희가 한 마리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4번 타자님께 저희가 또 한 마리 쿠폰 보내드릴 텐데요. 1번 타자로 올라서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치킨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요 당첨자 세 분은요. 월요일 8시 10분, 저녁 8시 10분입니다. 아침 8시 10분에는 출발 증시하고요. 저녁 8시 10분에 저희한테 전화를 주셔서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치킨 쿠폰 3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세 분과 함께 여기서 인사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